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정말 큰 뉴스가 있었죠. 네, 바로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 이 회사가 아케로 테라퓨틱스라는 바이오테크 기업을 어마어마한 금액에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인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순히 그냥 튼돈 오고 간 거 말고 진짜 속뜻이 뭔지, 특히 노보노디스크랑 최대 라이벌이죠, 일라일릴리. 이 둘 사이의 경쟁 구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네, 그리고 이게 또 간질환 치료제 시장,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테크 섹터 전체에는 뭘 시사하는지 제공해 주신 자료들 꼼꼼히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소식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 왜 중요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맥락까지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빅딜, 인수 계약 내용부터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노브노디스크가 아케로를 얼마에 또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한 건가요? 좀 복잡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계약 조건이 좀 흥미로운데요.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아케로 주식을 주당 54달러에 사기로 했어요. 전부 현금으로요. 총 규모가 한 47억 달러 정도 됩니다. 47억 달러요? 와. 네, 상당한 규모죠. 근데 이게 발표 전 아케로 주가가 46달러 정도였으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꽤 쳐준 셈이에요. 아, 프리미엄을 많이 줬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케로의 그 핵심 파이프라인 에프록시퍼민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FDA 승인을 받으면 주당 6달러를 더 주겠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 성공하면 돈을 더 준다. 네, 맞아요. 이걸 CBR, 그러니까 조건부 가격 수령권이라고 부르는데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 거죠. 이걸 다 합치면 거의 50억 달러가 훌쩍 넘는 올해 바이오테크 M&A 중에서는 정말 손에 꼽히는 큰 거래입니다. 이야, 정말 통 큰 베팅이네요. 미래 성공 가능성까지 가격에 넣었으니까요. 그럼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아케로 주가는 당연히 올랐겠죠. 그럼요. 발표 당일에 바로 16% 넘게 급등했어요. 노보가 제시한 가격인 54달러 근처까지 그냥 쭉 올라갔죠. 시장에서도 이번 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에프리시포민 이게 아직 임상 3상 중이고 최종 허가받고 시장에 나오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겁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많은 회사가 유망한 작은 회사 하나 사들였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특히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일 릴리 이 두 회사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인수의 진짜 의미, 그의 핵심은 바로 그 경쟁 구도에 있어요. 딜의 규모가 커서 물론 주목받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경쟁 구도요? 네. 이건 뭐랄까,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일 릴리, 이 두 거대 제약 공룡 간의 싸움이 새로운 무대로 옮겨가는 그런 신호탄 같은 겁니다. 아, 새로운 전선이 열린다. 그렇죠. 이미 그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위고비랑 젯바운드, 마운자로가 정말 치열하게 붙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나죠. 근데 이제는 간질환, 특히 MASH라는 병의 치료제 시장에서도 정면으로 맞붙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 거예요. 노보가 릴리와의 경쟁판을 더 넓히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매쉬. 아까 말씀하신 대사 기능정에 관련 지방관염. 이게 아케로가 개발 중인 에프룩시퍼민의 타겟 질환이고요. 이 매쉬라는 병이랑 에프룩시퍼민, 이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왜 여기가 새로운 전쟁터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 메시라는 게요. 예전에는 내시,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불렸던 병입니다. 최근에 이름이 바뀐 건데 아, 내쉬가 매쉬로 바뀐 거군요. 네, 이름 그대로 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끼고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주된 원인이 보통 비만 아니면 제2형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이랑 관련이 깊고요. 이게 그냥 지방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해지면 간이 점점 딱딱해져요. 섬유화된다고 하죠. 그러다가 간경변, 간부전, 심하면 간암까지도 갈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질병이네요. 네, 특히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비만 인구가 늘면서 미국 같은 데서는 환자가 굉장히 많을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잠재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시장이 크니까 제약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메쉬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돈도 엄청 쏟아붓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죠? 대부분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뭐 안전성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규제 당국의 허들, 그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넘지 못하고 실패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게 장기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딱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메쉬 분야는 오랫동안 제약사들의 무덤이다 뭐 이런 말까지 들 정도로 정복하기가 참 어려운 영역이었죠. 제약사들의 무덤이라 표현이 강렬하네요. 그런데 이랬던 분위기가 올해 초에 확 바뀌는 계기가 있지 않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라일릴리가 자기네 그 당뇨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마운자로 젯바운드. 이게 메쉬에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메쉬 전문 회사들이 거의 뭐 패닉에 빠졌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 컸죠. 2014년 초에 릴리가 발표한 건데요. 자기네 약 성분명으로는 티루제파타이드인데 이게 내시 환자들의 간 섬유화가 더 나빠지는 걸 막아주고 염증도 개선시키더라. 이런 임상 결과였어요. 아, GLP-1 약이 간에도 효과가 있다니. 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메시 치료제 하나만 보고 달리던 그런 중소 바이오테크 회사들 주가가 그냥 하루아침에 10% 넘게 폭락해버렸어요. 아, 진짜 충격이었겠네요. 네, 이미 뭐 비만 당뇨 시장을 꽉 잡은 그런 블록버스터 약이 메시 시장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론이 확 퍼졌죠. 심지어는 메시만을 위한 전문 치료제가 앞으로 필요하긴 한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야,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노보노디스크가 메쉬 전문 개발사인 아케로를 이렇게 거액에 샀다는 게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릴리가 메쉬 시장까지 넘보는 마당에 노보는 오히려 메쉬 전문약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아케로가 뭔가 다른 걸 보여주긴 했나 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번 딜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릴리가 그런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케로가 반격 카드를 딱 내놓았어요. 반격 카드요? 네, 에프록시퍼민 임상 2상 결과였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임상이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냐면 MMSH가 꽤 진행돼서 간에 이미 섬유화, 그러니까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간 기능 자체는 아직 괜찮은 그런 대상성 간경변 환자들이었거든요. 아, 이미 간경변이 좀 시작된 환자들? 그렇죠. 이분들한테 96주, 거의 2년 가까이 에프록시퍼민을 투여했더니 고용량을 맞은 그룹에서 무려 39%, 39%의 환자에게서 간경변 자체가 개선, 리버설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화 단계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죠. 39%요? 간경변이 좋아졌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정말 MMSH 치료제 결발 역사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던 결과입니다. 노디스크 쪽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미 간경변까지 간 환자에서 임상 2상 단계에서 간 섬유화, 그 흉터 조직을 이렇게 눈에 띄게 개선시킨 약물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데이터네요. 네, 이 강력한 데이터 하나 때문에 아케로의 에프록시퍼민은 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랑 비교해도 특히 병이 많이 진행된 MMSH 환자들한테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다. 뭔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릴리가 일으킨 그 거대한 파도를 그냥 정면으로 뚫고 나간 셈입니다. 와, 39%. 간경변 개선이라.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데이터 덕분에 노보가 이렇게 거액을 투자할 결심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듣고 보니 이 에프록시파민 같은 FGF21 유사체, 이 계열 약물들이 요즘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로슈도 89바이오라는 회사를 35억 달러에 샀고 GSK도 관련 후보 물질을 사들였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 FGF21 유사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빅파마들이 앞다퉈서 사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아까 실패 사례도 많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예리하십니다. FGF21 유사체가 최근 메쉬 치료에 약간 새로운 희망, 이렇게 떠오르면서 빅파마들의 쇼핑리스트 상단에 딱 올라갔어요. 쇼핑 리스트요. 재밌네요. 네. 그 FGF21이라는 게 우리 몸 간에서 원래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 호르몬이거든요. 얘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진대사 조절이요? 네, 예를 들면 인슐린이 더 잘 듣게 도와주고 지방대사도 개선하고
염증도 줄여주고 또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도 막아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오, 거의 만능인데요? 그렇죠. 메쉬라는 병 자체가 여러 원인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건데 FG21은 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주목받는 거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막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 역사가 훨씬 길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아케로를 인수한 노보노데스크. 이 회사조차도 예전에 잘퍼민이라는 FGF21 유사체를 개발하다가 올해 초에 포기 선언을 했었어요. 노보도 실패했었다고요? 네. 그리고 다른 큰 회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큐브 여기도 페그벨퍼민이라는 후보물질 개발을 2021년에 중단했고요. 초기 약물들이 효과가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예상 못한 부작용이 나왔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좌절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도 노두가 다시 FGF21에 그것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베팅을 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노보의 그 최고 과학 책임자 CSO가 투자자 설명회에서 그랬어요. 에프륵시퍼민이 현재 개발 중인 FGF21 유사체 중에서 잠재적으로 최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먼저 시장에 나올 퍼스트 투 마켓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최고이자 최초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실패 경험에서 뭔가 배운 것도 있을 거고 또 아케로가 보여준 그 강력한 임상 데이터, 특히 간경변 개선 효과, 이게 결정적이었겠죠. 그리고 에프르시퍼민만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들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것 같아요. 이전 약물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무기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보는 릴리의 GLP-1 약이 커버하기 좀 어려운 이미 병이 꽤 진행된 메시 환자들, 이 시장을 에프룩시퍼민으로 잡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릴리와의 경쟁에서 확실히 다른 길을 가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빅파마들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최근 바이오테크 섹터 전반의 분위기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중소형 바이오테크 주가 지수인 XBI 같은 ETF도 꽤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 딜이 이런 흐름에 좀 불을 지핀 걸까요? 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 노보의 아케로 인수 같은 이런 큰 M&A는 한동안 좀 얼어붙었던 바이오테크 섹터 투자 심리를 다시 살리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아,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지난 몇 년간 뭐 금리도 오르고 규제도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바이오테크 투자가 영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시경제 환경이 좀 안정되고 특히 이제 빅파마들이 M&A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빅파마들이 M&A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많은 빅파마들이 지금 기존에 잘 팔던 약들, 그 주력 제품들의 특허 갖고 끝나요. 특허 만료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아, 매출 절벽이 오겠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외부에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사오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거든요.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 인수가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화이자가 뭐 시젠 인수하고 또 다른 비만 치료제 회사 인수한다 만다 이런 소식도 있었군요. 맞습니다. 다 그런 맥락이에요. 노보의 이번 딜은 이런 빅파마들의 M&A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고요. 이건 당연히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노보노디스크 내부적으로도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릴리의 그 젯바운드 공세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간 추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주가도 좀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좀 부진했죠. 근데 한 2달 전쯤에 새로운 CEO가 왔고 이번에 이런 큰 인수까지 딱 한 걸 보면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경영 스타일을 바꾼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 두스타르 신인 CEO 취임 이후에 회사가 밖으로 내는 메시지나 전략 발표 같은 걸 보면 이전보다 확실히 좀 더 공격적인 톤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생산 능력 부족 문제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했던 게 있거든요. 알약 형태의 위고비, 경구용 위고비 출시에 대해서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훨씬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기대감을 막 키우고 있죠. 경구용 위고비 출시도 공격적으로 가나요? 네.
뭐 이번 아케로 인수권 자체는 CEO 오기 전부터 논의됐다고는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회사가 새로 잡은 이런 공격적인 방향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행보인 거죠? 그렇군요. 우연이든 아니든 방향이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잘 나가는 비만, 당뇨 시장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메슈처럼 아직 치료제가 부족한 새로운 영역으로 과감하게 뻗어나가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릴리와의 경쟁에서도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아케로 인수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해서 릴리와의 경쟁 구도 변화, 메쉬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국면, 또 바이오텍 M&A 시장 분위기까지 정말 폭넓게 짚어봤는데요. 제약산업 동향이나 이런 혁신 치료제 개발에 관심 갖고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모든 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인데요. 첫째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이 두 거인의 경쟁이 이제 비만 당뇨를 넘어서 간 질환 영역까지 더 넓어지고 더 치열해지고 더 다양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이 경쟁이 관련 분야의 혁신을 더 빠르게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이 혁신을 부른다. 그렇죠. 둘째는 오랫동안 정말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고통받았던 MASH 환자들, 특히 간경병까지 진행된 좀 심각한 환자들에게는 에프록시퍼민 같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최종 성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요. 그래도 MASH 정복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이번 인수 같은 이런 활발한 M&A가 바이오테크 섹터 전체에 좀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입니다. 혁신 기술을 가진 유망한 중소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다만 이건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바이오테크 투자는 본질적으로 변동성도 크고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항상 냉철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오늘 노보노디스크의 아케로 인수를 계기로 메쉬 치료제 경쟁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빅퍼마들의 전략 변화, 그리고 이게 바이오테크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노보의 이 과감한 투자가 정말 메쉬 치료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또 릴리와의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더 흥미진진하게 펼쳐질지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에프록시퍼민의 그 임상 이상 데이터 분명히 대단하긴 하지만 과거 FGF21 유사체들이 실패했던 사례나 또 진행성 간 질환 치료라는 게 원래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그 대규모 3상 임상이나 최종 허가 과정에서 혹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관점을 좀 바꿔서 미래의 메쉬 치료는 릴리의 GLP-1 약하고 노보의 FGF21 유사체를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병용요법이 표준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약을 같이 써서 효과를 더 높이는 거죠. 아, 병용요법이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이런 여러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이 분야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